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하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케어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시장에 돌아가는 뉴스를 좀 체크를 하다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주를 잘 보내고 나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쫙 야릇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5,400대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 갈 건지 조금 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해서 어떻게 자기 자리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해놓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챙겨두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은 또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어떻게 벚꽃 구경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다녀왔는데 뭐 벚꽃 구경 할 만하긴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길이 막히든 뭐 안 막히든 어쨌든 그냥 한번 보러 다니는 것도 뭐 머리를 식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만에 여러분들하고 선물 지표 대신 코스피 지수 한번 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쟁이 터졌을 때 위치,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상단은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이 위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 드렸잖아요. 5,300에서 대략 보면 한 5,800 이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5,300보다 좀 아래쪽에 내려가면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5,800 쪽으로 가면 수익을 좀 챙기는 자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어떻게 보면 5,450 뭐 5,400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딱 중간에 걸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내용 자체로 본다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는 보고 있는 생각을 많이 시장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 쪽이 많이 열려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방 쪽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 하단 쪽에 와 있는 쪽이 더 가깝거든요. 눌린다 하더라도 5,2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매수가 좀 항상 보면 들어오는 형국이고, 외국인도 그쯤 되면 또 선물 매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갖다가 놓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국의 지금 경제적 지위, 그래요. 저는 뭐 중동에서 원유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글로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등을 과거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다가 여러분들 우리 원유 비축 기지가 있어요. OECD 기준으로 해서 6개월치 보유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거제도 공사장을 직접 가본 적도 있어요. 지하 막 한 200m 이렇게 들어가요. 거제도 그 섬에 지하로 쭉 들어가면 이게 뭐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직접 가서 구경한 적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분량이 한 두 달치 분량을 갖다가 보유하는 걸 제가 실제로 보긴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뭐 유가는 선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널뛰기를 하게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자, 제가 역사 이야기는 잘 안 드리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유가 부분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이야기 드려보면, 전쟁이 발발하고 보통 4개월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유가는 안정세에 접어듭니다. 왜?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공급망을 갖다 어떻게든 다변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 점차적으로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유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좀 3개월, 6개월 이렇게 선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딱 전쟁이 터지게 되면 당장 어떻게 돼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유가에 대한 선물 부지를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삼성전자에 대한 보서 영업이익률 50조 초과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목표가도 상향이 나오고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STO 그리고 글쎄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상당히 큰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관심 보이는 것들이 MLCC 쪽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소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 결국은 매크로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해피 이런 타임에 그죠? 특히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특히 바이오나 이런 것도 있죠. 로봇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유상증자하고 이러는 시즌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장주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봐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 발표하는 것들 미리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요. 다음에 또 테마가 돌 때, 또 성장주도 또 테마가 돌 때는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또 감안해서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움직이는 폭이 조금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딱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의약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관세 15%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글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한 나라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생각해 보면 실적만 잘 나오는 회사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서 mRNA 관련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리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 SD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보면 ST팜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고점은 좀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ST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상방으로 가야 되냐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예를 들면 실적이나 내용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제가 리포트 드렸던 내용 차이, 그게 아마 한 두 달 전쯤 될 텐데요. 그때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치까지 거의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드린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이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두 달 전인데요. 이때 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급등해버리는 걸 우리가 패스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중동 관련된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 자리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금은 아예 타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요 아래쪽 있잖아요. 여기 121위편까지는 우리가 모니터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들이고 동사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2분기, 3분기, 하반 3분기 이렇게 가면서 있잖아요. 실적이 전체적으로 쌓여져 나가는 것들이니까 그 밸류가 이제 평가받는 그 구간까지는 당분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실제로는 여기 60일 라인을 좀 따라가야 되는 게 그렇게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60일 라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예, 그렇죠. 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0일 라인이 이격이 조금 넓어졌으니까 조금 지금 매크로 상황 안 좋으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또 자금 여력이 많으면 10% 정도 잡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다시 리바운드 치는 그런 현황들을 갖다 기다리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인데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새로운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면 대체 종목으로다가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다가 강제 순환시키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포트폴리오에 열심히 담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임상 진행하는 거 이제 일단은 하나가 좀 실패를 했죠. 근데 그게 비중이 큰 건 아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임상하는 과정에서 좋은 이슈, 안 좋은 이슈가 나와서 급락과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어요. 더군다나 매크로가 안 좋을 때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지죠. 근데 최근에 보면 원래 낙폭이 과하게 떨어지게 되면 약간 데드캣 바운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급락하게 되면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크게 예를 들면 막 놀라긴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놀라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 거 터지면 엄청나게 좋은 거고 바이오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하고 또 한 이슈에서 글쎄요 커버링이 들어오는 쇼 커버링을 이용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 트레이딩 쪽으로 바라보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이제 대장주도 있잖아요. 흑자가 나고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또 오래 하면서 수익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패턴이에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이제 결과적으로 임상적 결과들이 나올 때 이슈를 타고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 관련된 기대감이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원점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위로 이거 오를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예. 이거는 그냥 저점 그냥 아주 싸다라고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보통 차익물 넣고 다시 밀고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번 자리 중에서 우리가 양봉 잡고 글쎄요, 기관이나 외국에서 여기 들어오는 것들 확인할 때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지난주에 만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거래를 할 땐,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갈 때, 이런 자리 들어올 때 공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 패턴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면 여기 24% 빠지는 날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날 지금 아래 꼬리 자리 있잖아요. 이쪽 자리 들어오게 되면 공략을 해주시면 보통 제너럴하게 트레이딩 쪽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엔터 쪽인데요. JYP 제가 뭐 작년에도 여러분하고 뭐 몇 번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좋아서 거래를 하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고 보통 보면 지금 앨범 판매가 JYP 같은 경우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좀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생각해보면 지난해보단 좋아요. 그럼 지난해도 그러면 그죠? 분위기 타고 전체적인 글쎄요. 매크로 현황이 좋아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8만 원도 찍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엔터 쪽 같은 경우가 아주 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긴 해야 되는데 언제인지는 보통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해에 들어서서 아주 매크로가 안 좋고 또 저점 구간 이런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고 조금 보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항상 보면 엔터 쪽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런 기업 지금 그 엔터테이너들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그룹 같은 경우도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 뭐 공연 이런 거 진행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JYP 같은 경우는 앨범 관련된 판매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공연 수입에 대해서는 뭐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다음 달부터 또 공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 이 종목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가이던스 체크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해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자,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만 보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지난해 이제 어떻게 보여? 지난해 1, 2분기보다 전체 토탈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눌려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를 보게 되면 실제로 공연 수입이나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JYP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앨범 비즈니스는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공연 수입으로다가 많은 것들을 갖다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2월 달, 2분기죠. 죄송합니다. 2분기 때 우리가 주가 한번 치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그 정도 영업이익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3분기로 보내 주식은 하고 선반영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구간에는 아직은 매수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낮은 구간에 진입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 중에 우리가 공략을 해서 3분기 가는 과정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겟팅을 좀 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뭐 다행히 BTS가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어느 일정 뭐 특히 그리고 사실 뭐 전쟁이 있는 구간인데 매크로 현황이 안 좋을 때도 엔터 쪽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사람 죽어가는데 막 분위기 띄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또 나타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터테이닝만큼은 상당히 제 삶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지난해 거래했던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기억났던 것들은 보통 뭐 우리가 8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기억이 나시죠? 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1쿼터가 낮으니까 지난해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500억대 영업이익 나올 때가 8만 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지금도 8만 원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3분기, 4분기 때, 이제, 그죠? 580억, 590억, 뭐 이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나올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장기로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만 원까지 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7만 원대 초반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지금 어딥니까? 예, 그렇죠. 6만 원 정도잖아요. 10% 이상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타났을 때 저점 구간이 여기고요. 원래 실적 자체도 이번 1분기가 그닥 기대치가 좋지 않죠. 2분기가 좋다고 했으면 동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눌리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해석을 해보면 매크로 악재라든지 보너 실적라고 생각해보면 턴어라운드 포인트 나오는 것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모니터링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6만 원 언더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지금 실적 나오는 거랑 다음 분기 나타나는 게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타임은 아니니까 그러면 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아니 6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7만 원 이상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우리가 체크하다 보면 적어도 한 15% 정도의 그죠? 거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월인데요. 4월부터 6월 사이에 그 정도 수익을 나는 것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전형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크로 하나에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수급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수급이 쏠리는 쪽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경상이익이 나오는 거,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반도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돈이 쏠려 있는 것들이죠. 사상 사람들이 장이 어려울 때는요. 집중하는 거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뭐 전체적으로 그쪽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쪽 소외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아마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나빠서 그러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들은 그런 관점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 종목도 움직이는 것들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막 그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개념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계산까지는 잘 덮었는데도 매크로 지표가 또 개선될 때 주가가 쉽게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진 환경을 가진 것들은 이렇게 저평가구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사실 맞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매크로가 안 좋을 땐 기본적으로 종목 조정이 보통 2, 30%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 여력이 없다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빠르게죠. 남들보다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시점과 때를 기다리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만 원 이하에서는 아까 분할 매수 해주는 거 저는 괜찮다. 시간을 두고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다양하게 또 편식하지 말고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쪽은 또 거래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또 수익을 낼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다 그 JYP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런 분야 섹터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조선 좀 기자재 중에서도 이제 LNG 번행제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한국화분 갖고 우리가 님의 수익을 냈다가 여기서는 제가 굳이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에 동성화인텍이 많이 쌓여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트레이딩 하기 좋은 종목은 한국화본이 아니에요. 동성화이텍이 더 좋아서 이번엔 동성화이텍에 설명을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 들어왔을 때 그때 리포트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 쌉니다 모니터링 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다른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현금 창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긴 좀 스킵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종목들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순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급락을 했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차익을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들어서면 여기서 좀 눌려요. 예. 일단은 22이동평선 일단 올라왔고 62이동평선 여기다 교차했잖아요. 요 자리 이상 바로 치고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3분기, 4분기 예상치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요쪽일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이런 자리에서 자리 잡는지 확인해보고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죠. 누가 봐도 이쪽이 밸류가 더 싸요. 영업이익률은 한국화보다 별 차이 없어요. 밸류도 사실 얘가 훨씬 더 PER도 낮아요. 얘는 지금 12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3만 원대 거래했을 때가 PER이 13, 14 이 정도였으니까 대략 계산만 해봐도 벌써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10 전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도 PER이 사실 23, 24 이렇게 정도 돼요.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밸류를 다 똑같이 평가받는다 그러면 얘는 지금 3만 원대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렇진 않은 환경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볼 땐 LNG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관심을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조금 어때요? 먼저 이제 전방에서 수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쌓여나가는 수주 잔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좀 나올 때까지 반응이 조금 느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3분기, 4분기 물량은 얘네가 한국화분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